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머핀 정리라고 일단은 좀 써봤는데, 자, 스텔라 패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텔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 서버에서는 오픈이 안 됐고, 중국 서버하고 지금 글로벌 서버만 먼저 오픈이 좀 됐습니다. 한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딱 반주년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서 오픈이 좀 미뤄진 걸로 예상이 되고, 반주년 이벤트 끝나고 나면은 아마 오픈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완전 정복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글로벌 서버의 유저들이 정리한 내용이랑 제가 글로벌 서버에서 직접 플레이하면서 테스트한 것들, 그리고 중국 서버에서 랭커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스텔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3차 전직 35레벨이 되고 나면은 원래는 해금이 됩니다. 지금 한국 서버는 많이 늦어졌는데, 자, 스테이지 49-16 이제 저 레벨쯤 이제 도달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투 스킬을 제공을 해주고, 딜이 제 체감상 한 10%에서 15% 정도는 오르는 느낌인데, 세팅이 더 되고 나면은 더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른쪽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3차 전직 35레벨이 제가 됐고, 이때가 딱 49-16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게이지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스텔라 패스 스킬에 의해서 들어가는 데미지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테이지를 밀고 나면은 우편으로 이렇게 아이템 두 개가 옵니다. 하나는 인피니티 프리즘이라는 거랑 하나는 메모리 에센스가 오는데, 이 인피니티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기를 할 수 있는 뽑기 자원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에센스는 우리가 뽑은 스킬들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스텔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킬 뽑기 하는 이 릴리한테 가면은 있고, 원래 기존에는 디비네이션만 있었는데, 우리 스킬 뽑기만 있었는데 옆에 스텔라 패스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고, 뽑기 자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피니티 프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음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요 가운데 이미지처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스킬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레전드 스킬은 확률이 2.3%, 에픽 스킬은 1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파란색 레어 스킬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위에 이렇게 디비너스 스토어라고 해서 우리가 점성 상점이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 보면은 있는데, 사실 요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고, 요 자원들은 우리가 스케일이랑 마찬가지로 스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풀업이 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나온 스킬을 갈아버려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원을 얻잖아요. 스텔라 패스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카드들이 우리가 결국은 레벨을 올려줘야 되는데, 같은 카드를 뽑아서 그게 풀업이 되고 나면은 갈갈이를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자원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제 단계는 못 갔는데 그렇게 되고, 참고로 여기도 새로 고침 버튼이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은 우리가 고이드를 이용해서 리셋을 하루에 5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킬을 좀 하나씩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자, 망명별, 엑자일 스타하고, 그 다음에 페이트본 스타, 그 다음에 더스트라이트 스타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캐릭터 창에 보면은 스텔라 패스가 이렇게 생겨져 있고, 여기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처음에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락을 하면은 전투력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2만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엑자일 스타, 페이트본 스타, 더스트라이트 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셋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 카드 세팅을 해가지고 그 스킬들을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언제든지 엑자일 스타를 쓰다가 페이트본 스타를 쓰다가 이제 막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엑자일 스타. 요게 사실 초반에 지금 글로벌 서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딜 기대치가 가장 높다고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킬이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 메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모션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코어 스킬, 전술 스킬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추가로 나옵니다. 이 스텔라 스킬이 새로 나오고, 요거를 자, 한번 제가 모션을 보여드릴게요. 쿨타임이 좀 길어요. 기본 30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엑자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 약간 활을 쏘는 느낌이랄까요? 하늘에서 화살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요게 이제 데미지의 23%씩 해가지고 8번 때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30% 확률로 2배 딜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딜이 조금 더 높은 게 들어 있어요. 어쨌든 요런 스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 한번 확인을 해보면 페이트본 스타라는 이제 스킬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75% 피해를 한번 주고 추가로 여러 번 이제 도트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이 도트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스킬을 사용할 때 또 이제 데미지가 추가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랜덤 확률 기반 누적 강화 뭐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트본 스타는 가운데 거고, 스킬 모션을 좀 보면 얘는 약간 메테오가 떨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자, 스킬을 이렇게 쓰고 나면 하늘에서 크게 데미지가 한번 12기가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도트 데미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크게 한방 데미지가 들어가고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죠. 장판 데미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 들어갑니다. 자, 요런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더스트라이트 스타라는 이제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22% 피해에 6타 공격을 하고, 최대 스택이 이제 5스택이 되면은 데미지가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장기전에 유리하다는 좀 평가가 있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션을 보시면 약간 그 암살자가 때리는 느낌이랄까요? 암살자 궁극기 같은 느낌? 보시면 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뭐 좀 다른 게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추가 스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우선은 자, 엑자일 스타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처음에 엑자일 스타라는 이 스킬 카드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꿀 수가 없고 카드를 추가로 뽑아가지고 등급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요 엑셀 이제 칸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칸이 4개가 있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전용 카드 스킬입니다. 전용 카드는 총 여기 이제 엑자일 스타, 페이트본 스타, 더스트라이트 스타별로 3개씩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잘리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더스트라이트 스타에 3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전용 스킬이 3개가 있는데, 셋 중에 제가 2개를 골라가지고 여기랑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카드가 14개 정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제가 조합을 맞춰서 띄워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스킬들이 좀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요 더스트라이트 스타에 카드 3장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전용 스킬은 이런 방식입니다. 뭐 스타셀 인카네이션 피해가 78% 증가하지만, 더스트라이트 스택 피해 하나마다 스타셀 인카네이션 피해가 20% 감소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스트라이트 최대 중첩수가 3 증가하고 스타셀 인카네이션 피해가 13% 증가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30초마다 더스트라이트 한 스택을 하나 획득하고 스타트 인카네이션 피해가 6.5%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스킬 트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방대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브 캐릭터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네, 스킬 이제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 메인 스킬 하나지만 이 스킬을 보조하는 전술 스킬이랑 그거를 보조하는 일반 스킬들 해가지고 얘네를 내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킬이 얼마나 세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하나의 서브 캐릭터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이 스킬 카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는 자원을 얻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인피니티 프리즘을 얻어야 됩니다. 무한 프리즘이 이제 필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아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1일 상점 햄스터 굿즈 상점에 가서 보시면은 하루에 5개는 50% 할인을 해가지고 얻을 수가 있고, 자, 요걸 보면은 이 무한 프리즘, 인피니티 프리즘의 가치가 하나에 100다이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0다이아 가지고서 뽑기를 한 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피니티 프리즘이 필요하고 다이아로는 뽑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이 초기화권을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조금 더 얻으실 수가 있긴 하겠죠. 자, 어쨌든 하루에 250다이아를 여기다가는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매주 이제 리셋이 되는 이 비경 포인트 상점, 여기서도 5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간 보상 마지막 200포인트 보상에서 5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곤을 잡게 되면은 드래곤 첫 번째 상자에서 2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이아로 얻을 수 있고 숙제로 얻을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음은 패키지 상점인데, 이 패키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 아이템들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00 다이아로 20개를 살 수 있는 이 패키지가 한정 2번씩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셋이 될 때마다 다이아를 2000개씩 써가지고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라도 추가로 얻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이아로 얻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과금입니다. 우선 이 가운데 거 보시면은 새로 이제 패키지가 생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아마 19,500원짜리 패키지인가요? 예, 거의 이제 한국 돈으로 2만원 정도 되는 패키지인데, 요거는 5번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0개씩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일단은 과금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오른쪽은 우리가 처음에 이 컨텐츠가 오픈이 되면은 패키지가 이제 그 한정 패키지가 오픈이 되는데, 요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상시 패키지는 아니고 한정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제 생각에는 한정 패키지라는 말은 이후에는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스텔라 패스로 육성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까지 구매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은 인피니티 프리즘을 가지고 뽑기를 하러 가서 보시면은 1개씩 뽑을 수도 있고 10개씩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50번째에서 노란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뽑기를 하다가 제가 2일차인가 3일차인가에 보니까 요 위에 위시리스트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냥 일정 횟수 정도 뽑기를 하고 나면은 위시리스트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위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은 이 엑자일 스타랑 페이트본 스타, 더스트라이트 스타 중에 선택을 하는 방식이고, 얘네들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면은
요거 한정해가지고 조금 더 확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확률업 이벤트는 확실히 이제 참고를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 기억에는 근데 첫날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첫날에 제가 과금 빼고는 다 했었는데 뽑기 하는 동안 안 보였었어요. 아마 2일차인가 3일차인가쯤 보였던 것 같은데 요거 확실히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처음에 이 글로벌 서버에서는 엑자일스타가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엑자일스타로 저는 이 확률업을 해가지고 엑자일스타 뽑기를 해서 처음에 이 노란색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중국 서버 쪽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약간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정확히 알고서 가셔야지 나중에 조금 후회를 안 합니다. 어차피 3개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돌려가면 쓰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추가 성장 시스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뭐냐면은 이 메모리 콜렉터라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 이렇게 메모리 콜렉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모리 에센스하고 인스필레이션이랑 이렇게 두 개의 자원을 우리가 일정 시간마다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접속을 해가지고 요거를 받아주셔야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온 아이템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6개의 포인트를 우리가 올려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요 메모리 에센스를 가지고 올려주다가 25레벨 단위로 여기 이제 인스필레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요 아이템이 일정 개수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레벨 단위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공격 먼저 올려주는 게 좋겠죠. 공격 올려주고 뭐 방어랑 체력은 순서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올리다가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집기에서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을 올리다 보면 25레벨에 이제 뭐 설명이 써 있고 50레벨에 뭐 설명이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25레벨이 되면은 메모리 에센스를 얻는 그 속도가 시간당 개수가 증가합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오른쪽은 제가 최근에 찍은 건데, 오늘 찍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상태가 6개가 전부 다 50레벨이 됐고, 그 중에 공격 2개는 75레벨을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6개를 전부 다 50레벨을 찍게 되면은 이 메모리 수집기 최대 시간이 14시간으로 바뀌고, 시간당 얻어지는 그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은 제가 처음에 찍었던 거고, 이 컨텐츠가 처음에 오픈이 됐을 때는 시간당 180개를 얻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에센스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는 시간당 348개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거기다가 시간도 기존엔 12시간이었는데 14시간으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육성하면서 점점 이 시간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자, 중국의 1서버 기준으로 랭커들은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게 중국 1서버의 랭커들이 무조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답일 확률이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한번 쭉 참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요 카드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스킬을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지금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참고로 요게 엑자일스타입니다. 엑자일스타고, 요 가운데 스킬 기준으로 보면 얘는 더스트라이트고, 자, 1등, 2등, 워리어 기준 1등, 2등, 3등, 4등, 5등인데 전부 다 더스트라이트죠. 거기다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서브 스킬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있어요. 여기는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1등, 프리스트 2등 더스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 3, 4, 5등 전부 더스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저드 기준으로 1등, 2등 더스트라이트 사용을 하고, 3, 4, 5등인데 3등만 엑자일스타, 4등, 5등은 더스트라이트. 헌터 기준으로 1등, 2등, 자, 1등, 2등은 전부 다 지금 더스트라이트 사용을 하고 있고,
3, 4, 5등 마찬가지네요. 마지막 섀도우 1등, 2등 더스트라이트 사용을 하고 있고, 3, 4, 5등 더스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장기전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더스트라이트가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할 때 장기전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아마 다들 필드를 돌고 있겠지만, 필드를 돌고 있는데도 이 더스트라이트가 지금 현재 가장 우수하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스킬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모두가 이 스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킬이 무슨 스킬인지는 여러분들이 컨텐츠가 오픈이 되면은 이미지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을 스크린샷 해놨다가 나중에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막상 써보니까 제가 처음에 엑자일스타를 놓고서 확률업을 해놔서 엑자일스타가 제가 노란색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엑자일스타가 데미지가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다들 이거를 쓴다는 얘기는 요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글로벌 서버에서 세팅을 이 더스트라이트로 조금 바꿔놨는데 여기에 맞춰서 좀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더스트라이트가 데미지가 제일 낮기는 해요.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한국 서버에 오픈되면은 처음부터 이걸로 세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직업 상관없이 추가로 데미지를 넣는 스킬들이라서 모든 직업 상관없이 그냥 이 세팅으로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이렇게 가되 다른 이제 스킬 카드들이나 스킬 세트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스텔라 패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네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의 정리를 한번 해봤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